스마트 스토어는 로직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때는 를 중요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남들은 못 파는데 나만 팔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판다. 그게 카테고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자, 저는 이 제품을 러닝 조끼라는 키워드로 봐서 이 조끼라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만, 이거 러닝 백팩도 되고 러닝 백팩도 되는데 나는 좀 여기에서 팔아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 강도가 다 다르죠. 물론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남들은 여기에서 이 제품을 안 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월천 길잡이. 월천 루키입니다. 제가 지금 월천 루키님이랑 다마고치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매주 한 편씩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도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게 항상 필요한 게 내가 정말로 이해했냐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제가 매주 과제를 내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과제를 하시다가 좀 내가 어렵다 이러시면 댓글 하단 링크에 단톡방을 공지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천 루키님이랑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거를 했었죠? 상품 소싱. 소싱하고 네, 맞아요. 네, 소싱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정말 깊게 다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상품 등록하기 전에 하나를 또 해놓으면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정말 상품 등록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저희가 알림받기라는 그런 마케팅 혜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한테 알림받기를 하고 저희는 포인트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나의 구독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림받기를 해주신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나중에 계속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추후에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인 쿠폰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림받기를 보통 누르시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시면 혜택 마케팅에 혜택 등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알림받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해드릴 거고, 자, 할인 설정은 여기에서 1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500원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뭐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면 1000원도 드려도 되는데 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초반에는 좀 500원 정도? 이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그냥 다 드릴 거야 하면은 보통 5,000원 이상으로 하면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다 드리는 게 나중에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5,000원 이상으로 드리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이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10,000원?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 15,000원까지도 올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5,000원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거 500원은 저희가 포인트를 어떻게 줘요? 이게 나중에 구매할 때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정상금에서 500원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500원 투자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혜택 발급 기간은 1년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기간으로 설정인데 요거는 이제 1년이니까 이렇게 기간 설정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1년이 끝난다 그럼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내가 알림받기 고객이 안 오르네 하면은 이게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스토어 상품 전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세 정보 상단에 쿠폰을 전시해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확인하시면 이제 혜택이 등록이 되는 거죠. 이 혜택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해놓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짜 상품 등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상품 등록에 처음에 가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카테고리. 맞아요. 카테고리부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아이템 스카우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는 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툴을 좀 자주 이용하죠. 자, 여기 아이템 발굴로 가시면 여기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별로 요렇게 좀 패션, 잡화, 의류,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분류해 놓은 대로 여기도 똑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는 네이버에서 왜 했느냐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요런 상품의 분류를 할 때 좀 자기네들이 보기 편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해 놓는 거거든요. 트레일 러닝 조끼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요거의 이 키워드의 카테고리는 뭘까? 그러면 등산 위류의 조끼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상품 소싱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 상품 소싱한 거의 카테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온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정말 우선은 명예전당을 해야 되지만 오늘 그냥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카테고리를 찾아보실 건가요? 모자? 밀짚 모자. 그렇게 키워드를 한번 쳐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보통 할 때 이 추천 키워드에서 좀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요거와 연관된 거. 이제 저는 밀짚 모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 상세 페이지의 키워드예요. 카우보이 모자, 비치 감성? 그러면 비치 모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래도 연관된 거는 밀짚 모자로 봐야 되지 않나. 바캉스 모자? 네, 그것도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쳐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뜨죠? 사파리 모자, 밀짚 모자.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쳐봤을 때 과연 내 상품과 비슷한 느낌이 있냐? 없는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그래도 있는 것 같지 아, 않아요? 요거 하나 빼고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쳐볼까요? 카우보이 모자. 조금 그래도 더 많이 나오네. 훨씬 더 많이 가. 그러면 얘는 지금 페도라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보고 실수로 카테고리를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파리 모자. 그러면 완전 내가 잘못 간 거죠. 시작부터.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팔 수 있지 않나요? 아, 그쵸. 근데 팔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팔릴 가능성이 낮긴 하겠죠. 왜냐하면 나와 연관된 상품이 아니니까. 틈새 시장을 노린다거나. 그쵸. 그쵸. 아, 물론 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파리 모자에 그런 틈새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요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카우보이 모자도 있었고, 남자 페도라 모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바캉스 모자라고 한번 더 쳐봅시다. 조금 여성분들에 가까운 좀 그게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 하나 더 붙여보는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 바캉스 모자. 조금 비슷한 게 나오죠. 자,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응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파리 모자로도 한번 가보고 페도라 모자로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아까 카테고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타 판매에는 저희가 상품 등록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둘 다 올려서 둘 다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만 판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사입하셨을 때도 그거를 활용해서 안 파는 시장에 가서 내가 잘 팔 수 있다. 몰천루키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네. 페도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세 개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세 개 다 똑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보통 2대1로 나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럼 저는 2로 나온 거를 먼저 가라고 해요. 사파리? 네, 그래서 사파리 모자로 먼저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사파리 모자로 가겠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에 있어서 설정은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카테고리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 하나 더. 요런 거 저는 여름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라고 찾으실 것 같아요? 키워드를 딱 그냥 봤을 때. 마스크?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왜냐하면 마스크는 요 귀에 거는 마스크도 있고 너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만 조금 더 와볼까요? 감이 조금 어려우시죠? 네. 맞아요.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찾아보실래요? 만약에 저라면 네. 자전거 마스크나 좋은데요? 아니면 네. 등산 용품? 등산 용품이요? 네. 아, 이거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등산 용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품이라고 하니까. 예, 그쵸. 이런 키워드로는 사실 쳐보시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쵸. 아, 내가 요걸 파는데 네네네. 요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등산 용품을 쳐버리면 요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진짜 백팩 나올 수도 있고 스틱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로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마스크로 가. 요 정도. 스포츠 마스크라는 카테고리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요 정도면 내가 비슷하게 찾아왔네. 그리고 등산 마스크. 아까 등산 키워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스포츠 마스크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 상품이 스포츠 마스크구나 라고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월천루키님이 보셨을 때 사진 봤을 때 요게 어떤 제품 같으세요? 딱히 떠오르는 단어는 단어가 없으시죠? 없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상품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요새 이제 러닝이 좀 되게 붐이잖아요. 그래서 러닝에 좀 쓸 수 있는 뭐 러닝용 조끼 아니면 뭐 트레일 러닝 조끼 그런 느낌의 이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서
이런 나의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좀 카테고리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카테고리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예시 자료부터 가져오게 됐는데, 카테고리가 두 개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스포츠랑 패션 잡화. 그쵸. 그리고 이제 끝에 요거는 조끼인데 요건 백팩이잖아요. 네네. 자, 근데 저희가 요 상품을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다르게 이 제품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카테고리에 보이시는 이 조끼에 들어가 있는 상품명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좀 어렵죠? 네. 네이버에서는 이런 로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상품명이나 아니면 그 연관성, 그 상품에 대한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키워드랑.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서는 요거를 정해놔요. 예를 들어 요거를 볼게요. 러닝 조끼는 야, 너네 러닝 조끼 키워드는 우리 등산 이류의 조끼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야. 네이버에서 요걸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러닝 베스트는 요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러닝 백팩은 너네 여기 남성 가방에 백팩에 들어가는 키워드야 라는 걸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류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러닝 조끼와 등산 조끼, 러닝 백팩 요거와 다 관련이 있는 키워드 아닌가요? 누구나 요거를 요 키워드나 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등산 조끼, 러닝 베스트랑 여행용 배낭을 이 세 개 키워드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런 로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만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판다. 그게 카테고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자, 저는 이 제품을 러닝 조끼라는 키워드로 봐서 이 조끼라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만, 이거 러닝 백팩도 되고 러닝 백팩도 되는데 나는 좀 여기에서 팔아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 강도가 다 다르죠. 물론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남들은 여기에서 이 제품을 안 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남들이 팔지 않는 카테고리에 가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등록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작을 수도 있고요. 시장이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내가 연관된 키워드가 많은 데가 시장이 크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백팩으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가지고 오는 원리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내가 파는 걸 다 파네. 왜냐하면 남들이 당연히 여기가 카테고리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나는 좀 생각을 돌려서 여기 한번 와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남들이 팔지 않는 제품이 나는 팔 수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시장이 나한테는 더 큰 거죠. 남들이 다 파는 시장에선 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작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는 이제 완벽하게 아셨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까지 찾는 거를 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실행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 월천 루키님한테 과제를 내드릴 거는 이제 상품을 내가 5개 정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보고 내가 과연 요거를 틈새 카테고리를 어디로 갈 수 있는가라는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요. 대표님들도 요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이 실수였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대표님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가 만약에 쇼핑몰에 있어서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댓글 하단 링크에 톡방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오셔서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